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서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덕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수석 민경선 의원입니다. 본원은 오늘 대중교통 수단 중 매우 중요한 도민의 발인 버스 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와 경기도의 자존심과 관련한 서울시 여객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질의할 현안이 많은 관계로 먼저 서울시 여객기피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표 1번 보여주십시오. 지난 2월 15일 제250회 이렇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을 통해 언급한 바 있는 여객기피시설 관련해서 지사님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 있어야 할 기피시설이 경기도, 특히 고양시 덕양구에 있습니다. 님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시로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잡아 추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사님. 그동안 경기도의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방관적 입장이었습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의지천명과 함께요,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 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피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사님이 주도하셔서 좀 수도권 교통 대책 같은 경우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처음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노력하시고 또 고양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서울시에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이 해결에 꼭 도움이 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열심히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배부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장님 별도의 질문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표 2번을 보시겠습니다. 버스업체 총 재정 지원을 보면요, 재정지원금, 그 다음에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에서 5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재정지원금이 운영개선금 및 인센티브 여러 가지 5가지 또 나눠집니다. 본원은 이 중에서 재정지원금 중에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문제와 그다음에 적자 재정을 지원해 주신 운영개선 지원금에 대해서 중심으로 질의하고, 특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 노선 확보 및 인수 등의 문제점, 그리고 독점에 따른 횡포를 고발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표 3번 보여주십시오. 08년도에 1,775억 원, 09년도에 2,111억 원, 2010년도에는 2,084억 원, 2011년에는 인센티브 등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현재 1,680억 원이 지출을 했습니다. 지사님,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고 또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재정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 예산 사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본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재정 지원 시한을 명시해서 매년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버스업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한미 FTA가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미국 업체가 들어와서 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할 것입니까, 시장님? 뭐 외국 업체가 들어올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FTA 관련해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연구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 자료 많이 나오는데요. 전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빨리 촉구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도에서 업체별 인센티브 주고 있는데요. 이를 산출하는 평가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도가 2006년부터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식을 만들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식은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 3월 19일 국토부 훈령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의견 수렴 과정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본원이 나름대로 국토부 훈령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평가식을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 4번하고 5번인데요. 표 4번 좀 열어주십시오. 여기 왼쪽이 국토부 훈령이고요. 오른쪽이 경기도 평가식입니다. 경영평가 부분인데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 훈령의 평가 요령은 전년 대비 항목별 개선도 등을 매년 업체의 자구 노력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차량의 그 평균 차량을 통한 자동차 현대화율로 신차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재 보험료율,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 노력 등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하더라도 반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부 훈령처럼 재무 건전성 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도 경영평가에서 부채 비율과 유동성 비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배점은 0%입니다.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재무 건전성이 경영평가의 핵심 아닌가요? 저희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표 5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하단입니다. 도에서는 훈령에도 없는 도 정책 추진 참여도를 어떠한 근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도를 하는 게 맞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도자기 엑스포나 보트쇼나 여러 가지 도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는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 자료가 비공개입니다. 경영평가도 아니고 서비스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했던 구체적인 자료를 본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 정리하겠습니다. 국토부 훈령은 능동적 상대적 평가로 약자를 보호하는 반면에요. 경기도 평가식은 수동적 절대평가로 자칫 대기업 위주로 평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사님, 본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시죠? 그 점 저희 잘 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좀 더 제가 사례를 등을 통해서 평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언급할 테니까 그때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반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경 언론 보도를 보면 6.2 지방선거 한 달 전 지사님이 KD운송그룹 노조원 3,000명의 명의로 10만 원씩 2억 9,980만 원을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본원과 많은 도민들이 보기에 KD운송그룹이 김문수 지사님께 편법적으로 후원한 것은 숨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회사를 잘 봐달라며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본원이 지사님과 정치적으로 이 자리에서 공방하고 난처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D운송그룹이 지사님께 잘 보여야 할 필요가 너무나 많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표 6번 보시면 도 55개 시내버스 업체 중 20%인 11개 업체가 KD운송그룹 계열사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9,970대 중 KD운송그룹이 3,237대로 도의 32.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2005년 경기도가 2014년까지 일반형 시내버스 2,400대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7번 보시면 표 7번입니다. 2014년까지 2,400대 달성이 목표인데 05년부터 10년까지 6년 동안 누계가 756대입니다. 달성률이 32%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 지사님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요. 표 8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도입계획 300대였는데요. 300대에 70대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타시도가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니 타시도의 포기분을 국토해양부에 추가 배정 요청해 370대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표 7번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7번. 보시면 서울시 추가 70대에 56대는 경기도 포기분입니다. 그렇다면 준응 배정도 못 받아오는 실정입니다. 도가 강제성을 띠든지 아니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도입률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원은 여기에 문제점을 갖고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 평가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 9번 보여주십시오. 경기도 평가식 보면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버스 신규 도입 대수분의 천연가스 도입 대수 더하기 9 곱하기 저상버스 도입 대수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9를 곱해주니까 저상버스 도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분모에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신규 도입 대수입니다. 표 10번 올려주십시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르면요. 버스 차량이 9년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9년이면 대폐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비 등을 통해서 6개월씩 4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11년까지 버스 업체는 운행할 수 있는 겁니다. 버스를. 그리고 신차 대차를 해야 되는데요. 중고차 밑에 하단에 보면 중고차 대차가 있습니다. 보통 차량이 3년 연한입니다. 근데 운송에 쓰였던 차량 같은 경우는 6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고차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면 업체는 신차 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 한 업체가 지역을 독점하는 것은요 더 심합니다. 다시 9번 보여주십시오. 평가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A 업체가 신규 버스 도입을 한 대하고 그 중에 한 대를 저상버스 도입했을 경우 9가 나옵니다. 그리고 B 업체는 신규 도입 대수 5대 했는데요. 그 중에 4대를 저상버스 도입했습니다. 7.2가 납니다. 그러면 A 업체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갑니다. 이게 과연 저상버스 도입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에는 버스 신규 도입 대수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요. 증차 또는 대폐차 대상수로 분모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훈령은 보유 차량의 평균 차량 비교를 통한 자동차 현대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표 11번 보여주십시오. 11번. KD 운송그룹이요. 11번입니다. KD 운송그룹이 경기도 버스 재정 지원액의 3년 평균 약 32.4%를 받아갑니다. 반면에 표 12번 보여주십시오. 저상버스 도입률은요 10.9%입니다. 경기도 평균 저상버스 도입률 12.34보다 1에서 2% 저조합니다. 표 12에서처럼요 보면 특히 광주시 경기고속 같은 경우는요 612대 중 20대 저상버스 도입률이 3%입니다. 대원고속은요 348대 중 3대 1%입니다. 남양주 경기버스도요 109대 중 5대 저상버스 도입률 5%입니다. 재정 지원을 32.4% 하고도 경기도가 KD 운송그룹에게는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KD 운송그룹의 보유 차량 연한이 타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즉 노후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도민의 발로서 정말 안전한가 의문이 듭니다. 표 13 보십시오. 연식이 2005년 이전에서 2000년까지 1321대 40.8%가 KD 운송그룹의 노후 차량입니다. 특히 독점하고 있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대원 경기고속인데요. 2005년 이전 노후 차량이 759대로 44.5%입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면 KD 운송그룹을 제외한 업체 보십시오. 2005년 이전 것이 29.1%밖에 안 됩니다. 좀 더 세분화된 표는 14번 보시면 됩니다. 14표 14. 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버스 신규 도입수가 적기 때문에 차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적어지는 겁니다. 기사님, 국토부 훈령처럼 자동차 현대화를 적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는요.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평가식을 봤을 때는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KD 운송그룹을 위한 산식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KD 운송그룹의 횡포가 정말 많습니다. 뭐 저기 표 16번 보시면요, 15번 보면 중부일보 나왔습니다. 좀 일방적으로 감차하고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다음은 KD 운송그룹의 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 16번 보여주십시오. 표 16번 보시면 이것은 1년치 평균을 경기도 BIS 자료를 통해서 제가 분석한 겁니다. KD를 제외한 업체는 운행 준수율이 80% 이상입니다. 100% 육박합니다. 하지만 KD 운송그룹 같은 경우는요, 70에서 80%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운행 횟수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조합니다, 정말요. 경기도는 여기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표 주십시오. 17페이지. 샘플을 3개 봤는데요. 그러니까 경기상운 같은 경우는 16대, 경기고속은 14대, 경기운수 노선별 7대, 이건 샘플 3개 노선입니다.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차들은 차고지에 있습니까? 다음 표 21번 보여주십시오. 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BIS를 구축하고도 표 21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자 노선에 대한 운영 계산금 지원과 관련해서 업체가 유류대나 임금을 부풀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자료를 아까 말씀 BIS 구축된 실제 운행된 차량 수, 그 다음에 운행 횟수까지 정확히 분석됐는데 이것을 실제 장부상하고 일치하는지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열세가 600억에서 700억이 들어갑니다. 2중, 3중에 점검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평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시내버스 폐선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표 22번인데요. 지난 3년간 폐선된 노선이 608개입니다. 그 중에 324개, 53.4%가 KD 운송그룹이 한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 경기 대원고속이 279개로 45.9%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D 운송그룹은 경기도 전역에서 노선 신설도 마음대로 하고 노선 폐선도 마음대로 전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스가 와야 될지 도민은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지사님, 이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KD 운송그룹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의원님 말씀 들으면 아주 잘못하는 것만 많이. 진짜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일방적 폐선만 하는 게 아닙니다. KD 운송그룹은 기존 업체 노선 잠식을 위해 편법적인 신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잠식하고 폐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표는 안 만들었는데요. 대원버스 650번인데요. 1년 전 안양시와 협의 없이 광주시를 통해서 650번을 서울 안양간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근데 안양시 지역을 침범하고 잠식을 시도했으나 화영운수 등이 반발하자 군포 3본 신도시까지 축소 운행했습니다. 운영 수익이 없어서 3개월 전 폐선했습니다. 그러니까 KD 운송그룹이 노선을 침범당했는데 기존 경쟁력 있는 화영운수가 강경 대응하니까 이제 묘면한 경우입니다. 침범을 안 당한 경우죠. 그리고 표 2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KD 운송그룹이 하남 시내버스 30-5번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30-5번이요. 하남에서 잠실 구간입니다. 지금 알짜 노선입니다. 기존에 하남 시내버스가 운행했는데요. 경기고속이 지난해 11월 24일 이 노선을 통과하는 기존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정류장을 거치지 않고 가는 시외버스가 30-6번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편법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가 여기서 업종전환 인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1일 월평균 25회, 38회, 40회 3개월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시내버스 30-5번과 겹치기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적자를 유도하고요. 올해 1월부터 인수 절차가 들어가서 올해 4월경 하남 시내버스 30-5번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수하기 위해서 쓰였던 이 수단인 30-6번은 현재 운행하지 않습니다.
표 26번 보여주십시오. KD 운송그룹 홈페이지입니다. 캐치한 건데요. 30-6번 운행하지 않습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었다가요, 인수에 들어가니까 운행하지도 않습니다. 예, 더 가관인 것은요, 30-6번 노선 폐지 관련 답변 자료입니다. 경기도 답변 자료입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운송 수지 적자가 심각하여 2011년 2월 18일 노선을 운행 중단. 현재 면허기관인 광주시에서 동노선에 대한 폐지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신설할 때는 필요해서 신설한 거 아닙니까?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경기도가. 시군이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설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운행 중단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리고 제재 조치도 안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래 폐선 검토한다는 겁니다. 100% 불법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노선을 만들고 경쟁업체 인수하고 다시 노선을 폐선했습니다. 노선 침범을 알면서도 시내버스로 업종전환 인가를 내준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인가를 내주고 이유 없이 3개월 만에 폐선했는데도 제재 조치를 안 하는 광주시, 노선 잠식을 알고도 협의해준 하남시, 정말 의문투성입니다. 표 23번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지사님, 불법적으로 했으면 그냥 운행이라도 잘해야죠. 보십시오. 인수되기 전 하남 시내버스가요, 일일 평균 225회 운행했습니다. 경기 상운이 인수하고 나서 지금까지요, 일일 평균 215회 운행합니다. 그러면 일일 평균 지금 10대가 운행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경기도 BIS 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한 겁니다. 이것은 도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버스가 운행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대가 운행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 대수가 27대임에도 불구하고요, BIS 실시한 분석 결과 19대에서 23대가 실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에서 8대는 행방이 없습니다. 차고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비소에 갔는 건지. 심각합니다. 지사님, 이와 관련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불법이나 부조리가 밝혀질 경우에는요, 가차없는 관계자 엄벌을 도지사에게 주문합니다. 해당 업체에게는요, 로비나 불법적인 노선 증설, 노선 침범, 폐쇄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해 주십시오. 특히 재정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 경영 및 서비스 인센티브 등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면허 취소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합니다. 지사님,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뭐 불법한 노선이나 위법, 부당, 불법 이런 것들은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언제라도 말씀하시면 뭐 한 점 문제 없이 투명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버스는 사실 우리 경기도의 버스가 다들 그동안 적자에 허덕여서 어려웠는데 환승 할인제가 되면서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부분에 무슨 특혜를 주고 할 그런 여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CNG 버스에 대해서는, 저상 버스에 대해서는 서울과 우리가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인센티브 준 건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 보는데 서울시처럼 그 시내를 다니는데 하고 우리처럼 외곽을 뛰는데 하고 전혀 조건이 다릅니다.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평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광주시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행된 노선도 다 받았는데요. 광주시가 1%, 3% 저상도 버스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치상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의 교통의 현실과 서울은 굉장히 다른 데입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면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은 현실과 좀 다릅니다. 현실과 다르지만 선량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운행 적자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선이나 이런 불편이나 여러 가지 차체가 낮기 때문에 서로 꺼려합니다. 그럼 강제하지면 안 됩니다. 아까 인센티브 같은 거 제대로 반영해야 인센티브가 206억에서 거의 100억 이상이 나가는데 정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저 의원님 질문하시는 가운데서 경기 대원 고속버스가 문제가 있는 불법 부당한 부분은 다 조사해서 처벌됩니다. 그리고 그 버스 회사가 그렇게 악질적이고 나쁜 것만 하면은 지금 어떻게 저렇게 존립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최대 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버스 업체가 의원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잘못되면은 그거는 존립이 안 됩니다. 오늘 KD 운송그룹이 뭐 잘못한 것만 있겠습니까? 단지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짚고 나가야죠.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버스 경영 및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2006년부터 계속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생각에 인센티브는 포상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도의 인센티브 지원은 포상이 아니라 재정 지원의 변형입니다. 공군연도에 206억 원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54개 업체 중 53개 업체에 지원했고 2010년에는 55개 업체 중 100%인 13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액의 차등은 있지만요. 시내버스 전체 55개 업체에게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인센티브입니까? 업체별 나눠먹기식 재정 지원 아닙니까? 이 부분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조사를 해서 참고로 결과를 서울시와 많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하는데요. 서울시는 64개 업체 중에서 추가 성과 이윤이라고 해서 상위 1에서 24위까지 37.5%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해서 경영 평가는 업체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원도. 근데 서비스 평가는 일정 부분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 게 맞지 않나요? 이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답변 드릴 능력이 못 됩니다. 예, 인센티브가 운수 종사자의 복지나 수당에 지급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원은. 근데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업체는 일부 체불 임금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원이 경기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했더니 도지사님의 권한임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본원이 발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조례는 우리 경기도의 버스 업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서비스 향상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자인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버스 운전 기사분들의 복지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사의 권한임을 운운하며 조례 제정 추진마저 묵살하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본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례안을 수정하고 다듬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기의 경익입니다. 앞으로 본원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의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시행해서라도 반드시 제정할 의지가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 검토해 주셔서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22조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네, 주십시오. 검토를 다시 집행부 하겠습니다. 답변만 듣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본원도 1년 동안 활동해 보니까 이제야 조금 버스 정책에 아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건설국내 대중교통과죠. 알고 그렇죠. 계시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통건설국장은 본원이 당선돼서 의원 활동하는 동안 3에서 6개월 주기로 1년 6개월 동안 4차례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주무관 1명만 남기고요. 대중교통과가 최근 7개월 만에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교체됐습니다. 특히 이 인센티브 담당하는 팀장은요, 최근 7개월 만에 4번 교체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경영 및 평가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하는데 무려 4개월 걸렸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전 직원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2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숙지도 안 됐으니까 이 조례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사님, 이것은 지사님의 고유 권한인데 이 사건이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업무에 효율이 있고 공백 없는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저도 이렇게 전직원을 한 번에 고치셔야 어떻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사권의 남용입니다.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교체되고 있습니다. 정말 교통정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나눠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네. 답답합니다. 그런 점은 인사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울 진입 광역버스 정말 별따기입니다. 언론 보도에 나왔겠지만 우리 이재훈 의원님이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광역버스가. 저는 본원은 생각하기에는요, 환승 할인 협약을 재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묶여있던 원래 그 버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10% 자연 증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월할 수 있는데 환승 할인 협약을 하면서 이 자연 증감을 할 수 있는 10%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조정을 하려고 해도 서울시가 거부하기 때문에 부동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 교통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역할에 비해서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 교통조합은 사실 뭐 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합 방식으로는 사실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분쟁이나 이해를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본원은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경기도 버스업체에 대한 수많은 자료 분석과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으로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임을 받아 시내버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군은 대형버스 업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묵시적 용인으로 눈 감아주고 안이한 행정조치로 다수의 민원 발생 등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않은 내용도 많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수렁을 만난 듯했습니다.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사무 임한 업무에 대해 당연히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는 시군 업무라며 그동안 너무나 태만하게 나머지 불 구경하듯 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곧 있으면 다가올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는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협조와 시행을 촉구합니다. 첫째, 버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례들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해주십시오. 위법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향후 일정 기간 노선 신설에 대한 인허가 제한과 재정지원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향후 이러한 버스업체의 불법 행위 및 인허가 사항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가칭 경기도 버스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 및 제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버스 운전자의 복지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양질의 도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버스 운전자분들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현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보전금 지원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평가식 등 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과 대중교통 관련 부서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경기를 비롯한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중교통에 대한 주도적인 자세로의 협의와 조정, 대안 제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선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의 대중교통연구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등과의 협의 조정과 도민의 버스 이용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그리고 시군 시내버스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재정비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원의 제안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을 짧게 밝혀주십시오. 뭐 아주 좋은 제안하셨다고 보고 또 오늘 질의한 것을 포함해서 방금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이 행감 과정에서 제기했던 문제와 기타 제기하지 못한 문제 심도 있게 다시 제기할 겁니다. 행감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을 유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소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본원은 대형 버스 업체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버스 업체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제안드립니다. 더 이상의 아나무인식 버스 운행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고서도 떳떳하게 보조금을 받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허울 좋은 자기 자랑을 위해 더 이상 선량한 근로자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멋대로 노선을 만들고 폐지하면서도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대형 버스 업체의 횡포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안드리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고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없는 버스 운전기사분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한 룰을 지키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노력하는 다수의 선량한 버스 업체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1,200만 경기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길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본원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